에드워드 호퍼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여러분, 이 그림 한 번쯤 보셨죠? 깊은 밤, 식당 안에 외로운 사람들. 미국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걸작을 그린 화가가 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그의 나이가 만 60세였다는 거 아세요? 60세요. 요즘 말로 하면 정년퇴직할 나이죠. 그런데 이 사람, 에드워드 호퍼는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그리고 84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늦깎이 천재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호퍼의 놀라운 노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면서 그가 어떻게 더 위대한 예술가로 성장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울림을 줄 겁니다. 60세의 전성기, 화면 젊은 시절 호퍼의 초상화와 작품들. 에드워드 호퍼는 1882년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리에도 유학을 다녀왔고요. 하지만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에는 사파가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4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명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성공하는데 그는 여전히 좁은 작업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실패한 화가인가?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1942년 시카고 미술관 전시회. 그런데 말이죠. 1942년 그의 나이 60세.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을 완성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평가들이 열광했습니다. 미술관들이 그의 작품을 사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60세예요, 6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잖아요. 30살 전에 성공하지 못하면 늦었다고 하고 40대면 은퇴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런데 호퍼는 60세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40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기만의 눈을 키워온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60세가 되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호퍼의 스케치북과 습작들.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그가 편안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워했습니다. 60대가 되니 작업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젊었을 때는 한 달에 몇 점씩 그렸는데 60대 이후에는 1년에 겨우 1점, 많아야 2점. 텅 빈 캔버스 앞에 앉아서 몇 달씩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게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떨어졌지만 대신 한 점 한 점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빨리 많이가 아니라 천천히 깊게. 이게 시니어 예술가의 힘입니다. 70대가 된 호퍼의 그림을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림에서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건물도 줄어들고 사람도 줄어들고 장식도 사라지고 대신 무엇이 남느냐? 빛입니다. 그리고 공간입니다. 선 인앤 엠프티 룸 1963년 호퍼가 81세에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이 빈방의 빛이에요. 이 그림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가구도 없습니다. 그저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바닥과 벽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림에 담고 싶잖아요. 더 많이, 더 화려하게, 더 복잡하게.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호퍼는 깨달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라는 걸. 작업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호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빛을 그리는 게 아니다. 빛이 만드는 감정을 그리는 것이다. 빛이 만드는 감정. 외로움이기도 하고 고요함이기도 하고 때로는 희망이기도 하죠. 70대, 80대가 되면서 그는 복잡한 이야기 대신 이 본질만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일상적인 노인들의 모습.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호퍼의 그림이 나이 들수록 단순해진 건 그가 약해져서가 아니라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 그게 시니어의 지혜 아닐까요? 평생의 동반자 사랑과 예술. 에드워드 호퍼와 아내 조세핀의 사진들. 호퍼의 노년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조세핀 니빗은 애칭으로 조조. 두 사람은 1924년에 결혼했습니다. 호퍼가 42세, 조가 41세였죠. 둘 다 늦은 나이에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매일같이 싸웠습니다. 조는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성격이었는데 호퍼는 과묵하고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방법도 달랐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작은 작업실에서 둘이 붙어서 생활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혔습니다. 호퍼 그림 속 여성들의 모습. 그런데 말이죠. 호퍼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여성이 바로 이 아내 조세핀입니다. 심지어 젊은 여성을 그려야 할 때도 70대인 아내를 보고 그렸어요. 왜였을까요? 호퍼는 다른 모델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에서 그는 모든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외로움도, 그리움도, 쓸쓸함도, 따뜻함도. 투 커미디언즈 1966작품. 그리고 1966년 호퍼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그린 마지막 작품이 있습니다. 제목은 두 명의 코미디언. 무대 위에 피에로 복장을 한 남녀가 서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커튼콜이에요. 이 그림 속 두 사람은 바로 호퍼 자신과 아내 조입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무대에 섰고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호퍼가 1967년 84세로 세상을 떠난 후 조세핀은 그의 모든 작품과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조세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매일 싸우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는 것.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무대에 서는 것. 호퍼 부부가 보여준 건 바로 이런 사랑 아닐까요?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 뉴욕 워싱턴 스퀘어 건물. 에드워드 호퍼는 성공한 후에도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욕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낡은 4층 건물에서 50년 넘게 살았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계단,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이었어요. 84세의 노인이 매일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돼서 직접 석탄을 날라서 난로를 떼야 했고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에드, 당신 이제 돈도 많은데 왜 좋은 곳으로 이사 안 가요? 호퍼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기 빛이 좋아서요. 스튜디오 내부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낡은 건물의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좋아서, 이 공간의 공기가 좋아서,
그는 편안함보다 자기 예술을 선택한 겁니다. 현대의 아파트와 대비. 요즘은 어때요? 나이 들면 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편의시설 좋은 곳에 가고. 그런데 호퍼는 달랐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자기만의 리듬과 공간을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가의 삶이고 어쩌면 진정한 시니어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 그게 진짜 멋진 노년 아닐까요? 자, 정리해 볼까요? 에드워드 호퍼는 60세에 정점을 찍었고 70대에 더 깊어졌으며 80대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 60세에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새로운 걸 배워도 됩니다. 80세에도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다. 1년에 한 점만 그려도 됩니다. 빨리 많이 하는 것보다 천천히 깊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비우는 게 채우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걸 버리세요.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게 시니어의 지혜입니다. 혼자가 아니다.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있다면 매일 싸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 에드워드 호퍼는 말했습니다. 내 그림은 내면의 풍경이다.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풍경인가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아직 그려지지 않은 당신만의 걸작이 당신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3세에 데뷔한 일본 할머니 사진작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니어의 삶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세요.